Hands make us comfort.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GT의 지구과학원 완전정복.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외계 행성계 탐사를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 6문제를 볼 건데요. 마지막 6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거 빼고는 여러분들이 같이 아마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은 시그니처 인사인 그거 안 했네요. 안녕, 이거 안 했네요. 네. 여러분들이랑 또 달려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자료 해석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가와 나는 외계 행성 탐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2014년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 궤도 긴반지름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 그림 보면은 지금 별에 있는 파장을 띠리리리 해서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죠. 얘가 바로 도플러 효과 혹은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나 그림을 보게 되면 행성이 빙글빙글 도면서 별을 가리면서 밝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요게 바로 식현상입니다. 그 다음 다의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이제 식현상을 이용한 게 하얀 거, 그 다음 도플러 효과가 까만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뭐 얼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도플러 효과가 되게 넓게 분포해 있고, 그 다음에 좀 기준치라고 준 게 나름대로 지구가 있죠, 지구. 지구를 기준치로 줬다는 거 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목성 질량을 1로 준 거니까 얘는 지구 질량이 1이 아니라는 거, 요 정도만 좀 확인하시고 나면, 기억, 가는 식현상을 이용한 거다? 가는 식현상을 이용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니은, 발견된 행성은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자, 지구가 여기 있어요. 얘를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선까지 그어줬네요. 요게 지구 질량 범위입니다. 요게 지구 질량이죠? 요거의 위쪽에 다 분포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네. 그 다음, 디귿. 나를 이용하여 발견된 행성은, 자, 나. 식현상을 이용해서 발견된 행성은 대부분 궤도 긴반지름이 1AU보다 작다. 자, 1AU가 여기에요, 여기. 가로축. 여기를 딱 그어놓고, 얘보다 작다는 건 이쪽에 있어야 되죠. 자,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이 대다수가 여기 있나? 하고 봤더니, 그쵸. 거의 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객관적인 내용을 이제 문제로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 한번 하시고, 다음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요걸 보면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네, 공전하는 모습을 나는 도플러 효과를 측정한 거다. 자, 여기서 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는 항상 뭐부터 확인하면 지구 방향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관측자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관측자를 기준으로 다가온다는 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다가온다. 그다음 두 번째, 다시 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지구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방향으로 지금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쪽으로 지금 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매칭을 시키면 되는데, 가를 보면 지구 방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 방향을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겠죠? 그리고 나서 중심별의 공전 방향을 줬네요. 아, 이쪽으로 돌고 있대요. 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다가오려면 요게 다가오는 걸 거고, 이렇게 뒤로 가는 게 멀어지는 거겠죠? 요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 항상 4가지 지점으로 보통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가지 4등분을 해서 4가지 지점을 찍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행성에다 표시하지 마세요. 중심별에다 표시를 해놓고 그 중심별에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보게 되는 나의 이 자료는 누구 거? 얘가 바로 중심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중심별에서 지금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지금 그때의 얘네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시간이 t1일 때 0이래요, 시선 속도가. 자, 시선 속도가 0이라는 건 파장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이동이 없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2를 갔더니 마이너스의 최대치를 찍었네요. 아, 엄청나게 나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구나. t3 다시 변화 없고, t4 나한테 엄청 멀어졌고, 다시 제자리. 즉, 여기에서 보면 나한테 다가오는 건 얘가 다가오는 거고 이게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 여기가 t2, 그 다음에 여기가 t4가 될 거란 얘기인 거지. 그래 놓고 이 전이 t1, 그 다음 t2, t3, t4, 그 다음 이 옆에 이제 t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기억,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행성의 공정방향을 물어보네요. 자, 행성의 공정방향, 지금 기억이냐 니은이냐인데 얘는 너무 쉬워. 지금 왜냐하면 중심별 자체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줬잖아요. 행성은요. 행성도 똑같이 돌아야 돼요. 중심별이 이렇게 반시계,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반시계로 돌고 있지? 행성도 똑같이 반시계로 돌아야 돼. 왜? 쉽게 할 수 있어요. 중심별과 행성의 사이에 항상 공통질량 중심이 와야 되죠? 그럼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네? 그럼 중심별이 일로 이동하면 요거에 맞은편에 행성이 와야 되니까 여기로 가는 거지. 요렇게.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 그래프에서 보면 A가 있죠. 자, 얘가 뭐예요? 바로 이게 시선 속도 변화입니다. 요 시선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자,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이거 우리 외우자고 했던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해두면 좋다고. 행성의 질량이 커졌다라는 건 자, 이렇게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별과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그때 얘가 질량이 커지면 이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러면 얘가 궤도가 수정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관측자의 입장에선 원래 조그맣게 돌던 애가 크게 도니까 이 변화가 어떻게 돼? 커진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행성이 A에 위치할 때래요. 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 A에 위치할 때 지금 중심별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때를 물어봅니다.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나에서 T3, T4냐? 이 나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중심별이 T3랑 T4 사이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중심별이. 자, 그럼 볼게요. 행성의 맞은편 여기네. T4, T5인데? 자, 그래서 틀린 거네요. T4, T5 틀린. 정답은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원궤도로 공전하는, 원궤도라는 걸 일부러 가정을 준 거예요. 여러분 편하라고. 다음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밝기 변화, 식현상 이용한 거구나. 그 다음 나 T1에서 T6 중 어느 한 점의 한 시점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이래요. 와, 얘는 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다 짬뽕해서 낸 문제인 거죠. 그때 이제 이게 델타 람다라고 있는데 델타 람다의 맥스는 스펙트럼의 최대 편의량이다. 그러니까 즉 최대치로 움직였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행성, 자, 관측자가 있어요. 관측자 여기 있을 때 얘 앞쪽에 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성이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별이 이렇게 돌고 있고 행성이 돌고 있을 때 이렇게 됐던 시점이 언제예요? 이게 바로 T2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의 별이 T2인 거야.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때 밝기가 최대치로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T3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요게 T2야. 그럼 이제 여기는 공전 방향이랑 지구 방향을 설정을 안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요거 확인하시고. 자, 그럼 차근차근 볼게요. 자, 공통 질량 중심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별이 도는 거, 행성이 도는 거 둘 다 그려줄게요. 저는 그냥 지구 방향을 요 아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기 있다고 지구 방향 이라고 하면, 자, 그럴 때 그냥 편의상 공전을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돌고 있다고. 자, 그러고 나면 얘를 먼저 표시하면 참 좋지만 요것보다 저는 요거를 먼저 표시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 4개를 먼저 표시하는 게 편하니까. 자, 봤더니 4등분 하라 그랬죠, 항상. 4등분.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A, B, C, D가 나옵니다. 근데 A를 봤더니 지금 청색 편의가 최대치를 찍고 있죠. 즉 나한테 다가오는 게 최대치니까 여기가 A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일 거니까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T1부터 T6까지가 여기 어떻게 해당하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T2가 별이 어디 있을 때야? 여기 있을 때인 거지. 여기가 얘네가 얘기하는 T2에 있을 때죠. 여기가 T2. 그럼 시간 순서대로 여기가 T2니까 여기가 T3, T4, 그 다음에 T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다시 T6. 그럼 여기는 T1이 여기 있었겠네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기억부터 한번 보죠. 기억, 가의 T3에 관측한 스펙트럼은 T3가 여기네. A. 나에서 A에 해당하냐 물어봐요. 맞네. 우리 썼잖아, 방금. 다음,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가리는 범위가 커지는 거죠. 그럼 가에서 A가 커지죠.
그렇죠? 많이 가리게 될 거니까 얘도 맞는 얘기네. 다음 디귿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자 행성의 질량이 크면 이 시선 속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파장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래서 이 람다 맥스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생각보다 쉽네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잘 하셨나요? 네. 좀 이게 이해가 되면 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해가 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꼭 다시 그리는 연습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볼게요. 가는 식현상, 나는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다. 와우, 미세중력 렌즈 나왔네요. 그랬을 때 탐사하는 방법을 일단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가를 봤더니 얘가 식현상이라고 줬고요. 얘가 중력 렌즈라고 줬죠. 그럼 중력 렌즈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이점을 좀 보고 공통점이 뭔지 볼 건데 공통점은 어쨌든 밝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식현상은 이 중심별을 이 행성이 돌면서 가리고 벗어나기 때문에 이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는 가운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긴 한데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실제 별은 배경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질량이 있는 얘를 통해서 렌징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배경별의 밝기가 변한다는 게 핵심이야. 즉 얘는 중심별의 밝기고요. 얘는 배경별의 밝기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됐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또 체크할 건 얘가 만약에 이 중심별의 근처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A처럼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게 있었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죠? 행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중심별 쪽에 행성이 있구나를 알아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기억. 가에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 변화가 크다. 이거 우리 3번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맞는 얘기네. 그 다음 니은. 나에서 A는 행성의 중력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네요. 지금 썼잖아요. 맞죠? 그 다음 디귿. 가와 나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냐? 자, 틀리죠. 왜? 가는 중심별이 맞아요. 근데 나는요. 우리 이 중심별 가까이 있는 이 별 거 본 건가요? 아니에요. 배경별에 대한 걸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 대한 신문 기사래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자, 그럼 한글 이름을 사용하는 외계 행성계를 했대요. 백두하고 한라.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나봐. 그래서 백두와 한라가 선정이 됐대요. 중심별의 이름이 백두고요. 그다음 외계 행성의 이름이 한라입니다. 한라는 백두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탐사 방법으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백두의 시선, 즉 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받은 거네요. 그랬을 때 T1을 봤더니 T1에서 후퇴를 하고 있죠. 나한테 멀어지고 있고 T2일 때 멀쩡했다가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가 후퇴, 여기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참 얘를 그려볼게. 내가 여기 있다고 쳐. 이게 우리나라 천문학자야. 그리고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별, 행성. 공정방향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T1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내등분 하세요. 내등분. 자, T1이 가장 멀리 후퇴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에요. 여기가 T1이네요. 그럼 여기가 T2,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를 여기는 시간을 안 정해줬고 여기가 T3라고 준 거죠. 이렇게 됐나요? 됐죠? 요거를 확인을 하신 뒤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 T1일 때 백두는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후퇴하고 있잖아. T1일 때. 그죠? 그 다음 니은. 태양으로부터 한라까지 거리는 자, 태양으로부터 한라야. 행성입니다, 지금.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행성. 자, 한라까지 거리는 T2일 때보다 T3일 때 뭐냐 물어요. 자, T2일 때 한라는 여기죠? 얘가 바로 T2일 때 한라지? 이때랑 T3는 얘가 공전을 똑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T3일 땐 여기죠, 여기. 이게 T3일 때 한라지? 얘가 한라야. 헷갈리면 안 돼. 그죠? 자, 그럼 누가 더 멀어요? T3일 때 뭐네요. 맞네. 됐나요? 그 다음 디귿. 기억에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또 나왔다. 그럼 중심별의 시선도 변화 커지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6번.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점을 그렇구나, 나타냈구나 하고 시선 방향, 여기에 관측자가
있다라고 준 겁니다. 자, 그래 놓고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가고 건궤도면은 나란하다. 이게 이제 조건이죠.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이렇게 좋네요. 아,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고 중심별도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식현상을 이용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냐 물어봅니다. 확인할 수 있죠. 왜?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이 나란하니까 이것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도플러, 그 다음에 식현상, 이 두 개죠. 물론 미세중력 렌즈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행성이 A를 지난대요. 자, 행성이 여기 A에 있대. 그럼 중심별은 여기 있죠.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지금 멀어지는 쪽에 있는 거네. 자, 그럼 멀어지고 있어. 후퇴하고 있을 때네요. 얘가 바로 후퇴하고 있을 때니까 뭐가 일어나? 적색 편의가 일어나야 되겠네. 그래서 청색 편이란 말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 디귿입니다. 중심별의 어느 흡수산의 파장 변화 크기는, 이게 어려워. 이게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안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성이 A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의 2배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얘를 여기서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요. 공통 질량 중심. 다음 관측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행성별. 그래서 둘 다 방향은 요렇게 돌고 있어요. 자, 그럼 A가 어디냐면 A가 여기에요. 행성이 A가 여기 있을 때, 즉 별이 여기에 있을 때가 A인 거죠. 그 다음 A-는 행성이 여기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별이 여기 있을 때겠죠. 이게 A-. 그때에 이 시선 방향으로 봤을 때 요 각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30도다라고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건 얘네들이 어디 지점에 있든 간에 도는 속도는 똑같아요. 별은. 맞나요? 별은 어느 지점에 있든 간에 속도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는 방향, 제가 이걸 검은색으로 좀 표현해 볼 건데 얘가 가는 이 속도의 크기 자체는 여기건 똑같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잖아. 이거는 어디 걸 우리가 궁금한 거냐면 시선 속도, 시선 방향인 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분류를 좀 해줘야 돼요. 분류를. 근데 A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든 방향으로 다 후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그냥 1이라고 합시다. 1. 1. 됐나요? 얘가 1. 자, 그랬을 때 A-에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가죠. 자, 일단 얘 각도를 한번 재봅시다. 이게 90도. 여기도 90도. 자, 그러면 여기 30도니까 여기가 60도. 그러면 여기가 30도. 자, 이거 수학이야, 이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리고 여기가 그럼 90도죠. 됐나요? 그럼 얘가 억각으로 뭐예요? 여기가 30도죠. 30도. 됐나요? 그럼 여기가 60도.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이 방향으로 생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별이? 얘를 분류를 좀 해야 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니야? 그죠?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야만 얘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요거죠, 요거. 얘가 궁금한 거죠, 얘가. 그럼 얘가 몇 도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여기가 30, 90, 60이잖아요. 됐나요? 그럼 여기 60인데, 요렇게 평행선을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억각이야. 그럼 여기가, 수학이라서 90도잖아요. 이게 90도. 근데 얘가 평행이니까 여기가 60도. 그러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줬어? 이게 1이라고 준 거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야. 뭐 하면 돼? 1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냐. 어렵죠. 그럼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대1 때 루트 3 기억나니 얘들아? 네. 그래서 얘가 바로 2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요 방향으로 오는 이거가 얼마라고 하는 거야? 얘가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A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보다 2배냐. 자, 아까 여긴 1이라고 했잖아. 2배 맞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걸 하라고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학적으로 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선 방향으로 오는 이거가 결국은 파장 변화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직각으로 있는 경우에는 최대치를 찍고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외계행성과 관련된 것도 끝이 납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외계 생명체 탐사로 같이 보도록 할 건데 거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